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저는 지금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이고 지역은 성남시 분당구 을 지역입니다. 네, 분당을 지역을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지역일까요? 분당을 지역은 지금 이제 성남시 4개 권역 중에서 대한민국을 지금 앞으로 미래로 이끌어갈 판교와 함께 분당 가브를 구성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경기도의 중심이 될,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네. 그럼 우리 김 후보께서 네. 언제부터 정치의 꿈을 키웠으며 또 정치인으로서의 롤 모델이 있다면 또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이 정치에 대한 꿈은 사실 초등학교 아주 어릴 적부터 미래학적부에 장래희망의 정치인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계속 적혀 있었는데, 어릴 적에 정치인을 꿈꿨던 이유는 사실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근데 이 꿈을 계속 키워오다 보니까 키워오고, 그리고 제가 사회활동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 근데 이런 생각만 갖고 정치가 뛰어들 수 없는 곳이었어요. 장벽이 아주 높았고, 그리고 현재 기득권들이 만들어 놓은 장벽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장벽이죠. 청년들이 감히 뛰어들 수 없는. 근데 작년 1월쯤에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조직 개혁 그리고 조직 강화를 위해서 공개 오디션을 실시했었습니다. 이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됐고, 그리고 그 참여를 통해서 5대1의 경쟁률을 뚫고 여기 분당구을 중요 지역의 당협위원장으로 선발되면서 이제 정치에 입문하였습니다. 네. 분당을 지역에 김민수 후보만의 어떤 비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분당을의 비전을 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그 굉장히 엄중한 시대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뿐만이 아니라 다음 대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 시작점이 지금 이번 총선이라고 보이는데, 성남시에 4개 권역이 있습니다. 중원구, 수정구, 분당, 갑을 4개 권역이 있는데, 이 4개 권역 중에서 현재로는 중원구 한 곳만 미래통합당입니다. 3곳이 다 상대방 진영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번 총선을 통해서 최소한 4개 지역구 중에서 3개 지역구를 가져와야 내년에 아마도 성남시장 재보궐선거가 예상되는데, 이 성남시장도 우리의 깃발을 꽂아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성남 민심을 완전히 아울러야 2022년 대선 승리를 향한 길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고, 그 대선 승리를 위한 기반을 성남시에 만들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 초석을 우리 네. 김민수 예비후보가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만들 수 보시는 있습니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민수를 바라봤을 때 네.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김민수가 김민수를 바라봤을 때 대한민국을 살아온 청년으로서 땀 흘리며 살아왔다. 비록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진 못했지만은 그래도 제가 제 주어진 환경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고, 그리고 끊임없이 땀 흘려왔다. 그리고 이 노력의 과정을 통해서 성취의 기쁨을 맛봤고, 이런 과정들은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체제를 몸소 겪으면서 얼마나 훌륭한 제도인지, 그리고 왜 이런 가치들이 중요한지를 몸으로 겪어왔던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도 배우는 과정이다. 아직 부족한 것이 굉장히 많지만 이 부족한 것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시대적 요구에 의해서 젊은 사람 조금 부족해도 기회를 주고, 그리고 또 선배님들께서 가르쳐 주신다면 5년, 10년 후에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한 인재,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민수 예비후보가 정치에 입문을 하셨는데, 과거의 정치를 탈피하고 본인만의 어떤 색깔 있는 정치를 한다면 어떤 정치 색깔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미래를 향하는 잠재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정치의 철학이 부재된 시대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여기 우파에서는 우파의 가치를 이렇게 얘기하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너무 훌륭한 이야기고, 그리고 이 내면으로 들어갈수록 너무나 가치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너희 자유우파의 가치가 뭐야? 그 두 단어 외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 있냐라고 많이 하는데, 이 두 단어를 조금만 깊이 있게 공부한다면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가치를 조금만 읽어보면 이렇게 훌륭한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우파의 가치가 없다라고 하느냐? 이 가치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시장경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는 변해서 안 될 절대적 가치이고, 여기에 더해서 시대적 가치, 변하는 시대에 따른 우리가 제시해야 될 비전, 시대적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우파가 하지 못했던 것은 시대적 가치를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정치 철학, 그리고 제가 제시하고 싶은 정치에 대한 가치는 미래로 향하는 발걸음에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앞으로 시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게 될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의 세상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이런 것들은 기술의 혁명을 가져올 것이고요. 그리고 인간 삶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산업 구조를 변화시킬 것이고, 인간의 삶을 변화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지 미래 사회에 우리 미래 세대들이 준비할 수 있는지, 교육 환경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노동 구조가 바뀌어야 되고, 산업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밑바탕을 깔아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청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미래를 향해 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정치인들의 역할이어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이거를 하기 위해선 제도를 변화시켜야 되고, 법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라고 하면 미래로 향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교육부터 산업, 노동 구조까지 이릅니다. 이것들은 따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로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제 정치 철학은 미래로 향하는 발판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맨손으로 네. 계단 청소를 이제 본인이 직접 네. 하면서 일부 이제 지금은 직원 300명을 거느린 이제 배척기업가가 됐는데, 네네.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어떤 한마디 한다면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을까요? 젊은 우리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하면, 꿈과 희망을 가슴에 꼭 담아라. 꼭 담아라 라는 말을 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이, 기성세대가 꿈과 희망을 가슴에 담을 수 있는 환경은 조성해 줘야 된다. 굉장히 슬픈 것이, 저는 제가 맨손으로 시작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청년들도 노력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우리 때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가슴속에 내가 비록 가난해도, 내가 지금 환경이 좋지 않아도 노력하고 땀 흘린다면, 내가 끝없이 노력한다면 분명히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을 살아가는 청년들한테는 이 부분이 상실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노력해도 안 돼, 대한민국은 내가 땀 흘려도 안 되는 나라야 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죠. 청년들 가슴속에 꿈이나 희망이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은 분명히 정치인들이나 기성세대가 잘못한 것이죠. 근데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바꿔야 되는 역할을 할 것이고,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가슴속에도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데 앞장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가슴속의 꿈 완전히 꺼트리지 말고 기다려달라, 이 말하고 싶습니다. 네. 정치인 김민수의 어떤 정치 철학 또는 신념이 있다면 어떤 것이죠? 정치인은 본인이 원하는 이상적인 세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의 현실과 이 괴리를 메꾸고 싶은 욕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인 욕심도 있겠지만 이 개인적인 욕심의 무게보다 공익적 욕심의 무게가 무조건 무거운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지금
모두 표현할 수 없는 그리고 모두 다 발휘할 수 없는 환경에 아직은 있지만은 이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면 제 사익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힘껏 뛰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이타심이 네.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분당을 지역에 우리 김민수 후보께서 쓰리업이라는 어떤 공약을 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네. 있으신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나요? 구체적으로 아직 설명할 때는 아닌데 왜냐면 이게 굉장히 커닝이 많은 세계더라고요 여기가. 네, 그래서 제가 뭔가 하나 슬로건을 만들면 또 이게 커닝이 되고 제가 뭔가 말을 하면 또 이게 커닝이 돼서 이거 좀 보안을 좀 지키자.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후보가 되기 전까지는 보안을 좀 가급적 지키자이고 네, 그리고 총 3가지의 쓰리업 분당이라는 공약을 바탕으로 이 큰 공약당 4가지의 갈래를 둬서 총 12가지의 공약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네. 좀 나타나 네. 있습니까? 지금 일단 제가 하나는 발표를 했는데요. 하나는 미래교통도시 분당입니다. 이 분당이 지금 현재 약 30년 전에 설계될 때와 지금 이제 인구 수용이 다르고 그리고 이 차량의 숫자도 다르죠. 그래서 이제 교통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좀 대두되고 있고 그리고 교통이 어떻게 보면 사람 신체로 따지면 피해 흐름과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또 분당 일부 지역에서 또 교통에 소외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의 교통이 개선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분당의 지금 SRT 역사 추진을 이 같은 개념으로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소외된 부분을 개발시키는 게 아니라 SRT 역사를 추진함으로 인해서 용인을 잇는 그리고 서울을 잇는 교통 중심의 메카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감히 제가 지역 주민들께 당부의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배워나가는 중이나 정치인의 제1덕목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진짜 미래를 향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앞으로 나가야 될 대한민국의 발걸음을 많이 잡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변화될 시대에 경쟁적으로 경쟁하면서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과거의 일로 그리고 현재의 이념들로 계속 서로 다투고 과거만 답습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이런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에게 그리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가 없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없다라고 봅니다. 저 김민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하는 발걸음을 옮기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김민수는 4명의 아들을 둔 내 아이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분당이고 그리고 제 아이들이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될 분당이고 대한민국입니다. 제 아이들이 살아갈 분당 그리고 제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 앞으로 더 영광될 수 있도록 열심히 바르게 뛰겠습니다. 제게 기회 주신다면 10년 후, 5년 후 내가 정말 이번에 선택을 잘했었구나 하는 밝은 미소 지으실 수 있게끔 열심히 바르게 뛰겠습니다. 다둥이 아빠, 네. 다둥이 아빠신데 이게 뭐 다둥이 아빠라고 한다면 요즘 젊은 청년들이 거의 결혼을 하지 않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팽배한데 또 이제 우리 김민수 후보 예비 후보의 어떤 가정을 보고 우리 이 시대 젊은 청년들이 결혼이라는 것은 어떤 저러한 모범적인 모습이 아닐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가정이라는 것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한 말씀 짧게 하신다면? 예, 짧게 하고 싶은데 짧은 주제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요즘에 청년들이 연애를 아예 못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연애의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연애할 시간이 없어서 틈이 없어서 살기가 너무 팍팍해서 연애조차 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 되어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젊은 친구들로부터 청년들로부터. 그런데 이런 부분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 아프죠. 가슴이 아프죠. 또 이 친구들에게 단지 결혼의 장밋빛만 보여주면서 야 그래도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도 낳아야지라고 하는 건 무책임한 어른 같아요. 근데 최소한 청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귀 기울여 봐야 되는 것 같고 비록 생활이 팍팍해서 연애하기도 힘들고 결혼하기도 힘들고 애를 낳아서 키우기조차도 힘든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그래도 한마디 한다면 결혼은 내 진짜 친구를 두는 가정이다. 나랑 삶을 같이 살아갈 친구를 두는 가정이고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될 친구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친구들이 또 날 책임져 줄 친구들과 같이 어우러지는 환경, 쉴 수 있는 쉼터이고 놀 수 있는 놀이터이고 그리고 가장 좋은 친구가 있는 장소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느끼는 많은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가정이라는 곳에서 많이 해소할 수 있는 장소이다. 그리고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경들이 많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명으로서 저 역시도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가정을 꾸리고 싶은 대한민국 그리고 청년들이 너무 살기 좋아서 내 아이를 낳고 내 아이도 이런 환경에서 살게 하고 싶다 라고 믿는 대한민국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뛰고 노력해서 제가 방금 했던 말들이 허언이 아니라 지켜질 수 있도록 진정 다해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청년의 한 명으로서 여기 정치인의 한 명으로서 송구한 마음 표하면서 청년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